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? 또 오늘 주말인데 또 모처럼 이 주말 영상을 찍고자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좀 이렇게 약세를 빠지면서 특히 이 XRP 같은 경우가 또 아무래도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, 이제 이 XRP가 소송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돼서 이 증권 이슈가 해결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 이 상승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것인지, 그리고 이 XRP가 소송 이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 가격이 좀 그 가격대가 유지가 될까? 제가 이미 한 3, 4개월 전에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, 그것의 일부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XRP의 상승세가 여기에서 끝난 것일까?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,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틀 전에 이 리플이 승소의 이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3%가 조금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,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그 상승분을 대부분 지금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날에 이렇게 70%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또 어제 이렇게 11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 그보다는 조금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1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섰다가 지금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현재는 930원대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과연 이 리플의 상승세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것일까?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, 아무래도 뭐 요것은 과거의 패턴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회원방에다가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,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리플의 주봉 차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 리플의 주봉 차트가 나와 있는데, 제가 지금 주요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모습에서 두 가지의 좀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이 이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에요. 그러면서 이 RSI가 지금 이 75까지 올라왔는데, 그러면 이렇게 RSI가 75에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었을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리플의 거의 이게 10년 차트인데 이렇게 70이 넘는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간 적이 이번을 포함해서 7번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를 표시해 둔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위에도 그 주봉 흐름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.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, 일단 이렇게 RSI가 70이 넘는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세가 단 한 주 만에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.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이 상승세가 그래도 몇 주간은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2017년도 대불장 때도 뭐 못해도 2주 이상은 상승을 했고, 또 이때도 뭐 3주 정도? 이때도 한 3주, 4주 정도 상승을 했고, 그리고 2020년에 이 SEC가 소송하기 직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 주, 두 주, 3주간 또 상승을 했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이 대불장 때도 최소한 2주간은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봉으로 상승이 나왔는데, 이것이 단 한 주로 끝날 가능성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좀 희박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다가 또 다음 주 정도쯤에는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, 다시 한번 요 RSI 수치를 보시게 되면
지금 현재 RSI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과거에 이 RSI 수치를 보시게 되면 요때는 86, 또 요때가 79, 또 요때는 93, 2017년 말에는 또 95, 그리고 2013년 말에 88, 또 2015년에는 86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종합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리플이 RSI를 70 이상 넘겼을 때 요때 79를 찍은 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85 이상으로 초과매수 영역에 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5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대로 간다면 과거 6번 중에 뭐 5번은 지금 85 이상을 갔었고 딱 한 번 지금 79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지금보다는 80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앞서 말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를 또 혼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를 넘어서 이 다음 주 이후까지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RSI는 적어도 80까지는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런 또 저의 해석은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뭐 비슷하게 간다라는 보장은 또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뭐 갑자기 매크로적인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뭐 꼭 악재가 아니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3만 불을 만약에 깨고 지금 더 내려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리플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 변수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과거 데이터의 주봉 흐름상 보게 된다라면 단지 이번 주에 이 한 번의 상승세로 끝나기보다는 최소한 2주 이상의 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?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만약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과연 얼마나 상승을 할까? 그 부분도 아마 제일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지난 보니까 3개월 전이네요. 3개월 전쯤에 소송 종료 시 이 리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리플 적정 가격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때 뭐 각각의 뭐 경우를 봐가지고 뭐 어느 때는 몇 배, 어느 때는 몇 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교집합되는 그 가격대를 한번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그 가격대까지 뭐 예상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느 정도 뭐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만약에 다음 주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. 그럼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리플이 지금 이 SEC와의 소송이 안 걸렸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XRP가 얼마에 위치했을까 그것이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히 뭐 이런 계산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것이니까 그냥 단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. 그럼 먼저 각 코인별로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먼저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이렇게 전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 크립토 윈터를 지나고 결국엔 2021년에 이렇게 새롭게 또 전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 역시 2018년 이후로 새로운 전고점을 찍었었고 그리고 에이다도 보시면 2018년 이후로 2021년에 이렇게 또 최고점을 찍었고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2018년 이후로 이렇게 2021년에 새로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리플은 2018년 최고점 이후 2021년에도 새로운 고점을 찍지 못하고 지금까지 좀 뒤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 파워레저라는 이 코인도 보시면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이 파워레저, 네오, 이오스, 오미세고는 2018년 이후로
새로운 고점을 찍지 못한 거예요. 그런데 솔직히 이 리플이 뭐 파워레저, 네오, 이오스, 오미세고 뭐 이런 코인하고 솔직히 좀 급이 다르지 않을까요? 심지어 뭐 이더리움 클래식, 아이오타, 뭐 IOST 이런 코인들도 2021년에 새로운 고점을 찍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 리플사의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나 하고 지금도 계속 이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국제 간 송금 그리고 뭐 CBDC까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코인인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소송이 아니었다라면 이 리플은 당연히 2021년에 정고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때 2020년 12월에 이 SEC와의 소송이 이더리움과 매우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2018년 6월 15일에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윌리엄 힌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이 이더리움은 SEC의 규제 대상인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. 그래서 그 발표로 이 이더리움이 하루 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%나 치솟았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랬던 SEC가 2020년 12월에 리플한테는 소송을 걸었던 건데 그러면 그때 소송 당시에 각 코인별로 가격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. 그래서 먼저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18년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요게 지금 주봉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11월 16일 요 한 주 동안에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14.9%니까 거의 15%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때 리플은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역시 2018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이 리플은 그 이후로 그렇게 큰 상승세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때 11월 16일 요 한 주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무려 65%나 상승을 하면서 이때 대략적으로 한 200원 후반대에서 800원 중반대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이런 폭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가 이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과 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3배 가까운 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이 SEC한테 소송을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21일 요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48%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더 가격이 빠지면서 대략적으로 한 600원, 700원대에 있던 이 리플의 가격이 200원까지 깨고 198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이더리움은 리플이 3배 폭등한 이 시점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4% 정도밖에 오르질 못했어요. 뭐 물론 이 24%도 많기는 하지만 리플이 3배나 폭등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 이더리움보다 이 리플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보시는 것처럼 이 12월 21일 요때 이 리플이 SEC한테 소송이 걸린 요 한 주에 8% 상승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주에는 45%나 상승을 하면서 이 리플과 SEC 소송 직후에 이 이더리움은 이렇게 더 폭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 가격은 이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초반에 이 이더리움의 2018년 전고점을 이렇게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리플이 더 먼저 움직였었던 만큼 만약에 이 소송만 아니었더라면 리플도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. 그렇다면 이 리플이 지금 현재 이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이 억눌려서 상승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SEC와의 소송의 족쇄가 풀리고 나면 원래 그 가치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리플이 제자리로 찾아간다면 과연 얼마일까?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먼저 이 비트코인이 2018년 요때 이후로 2021년 최고점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그것을 측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이렇게 2021년 이때까지 상승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200%니까 2,500만원에서 한 8천만원대니까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면 이 이더리움도 2018년 고점 이후에 2021년 또 최고점을 보면
마찬가지로 194%니까 거의 200%로 가격이 190만원대에서 560만원대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이 리플을 본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4,300원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4,5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. 그렇다면 이 리플 역시 만약에 이런 소송이 아니었다라면 비트와 이더와 마찬가지로 한 3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계산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13,500원이 나옵니다.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보고 리플은 이 비트하고 이더만큼 못 간다 라고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2배만 상승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4,500원 곱하기 2 하니까 9,000원이 돼요.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은 이 비트하고 이더도 마찬가지로 이 크립토 윈터를 겪으면서 가격이 크게 빠졌잖아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8%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고 이더리움 역시 2021년 전고점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62% 정도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 XRP는 현재 마이너스 80% 정도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현재는 이 소송으로 이 XRP의 가격이 눌려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80% 하락이 좀 과도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이 비트와 이더만큼은 좀 더 빠졌을 것이다 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그 사이인 한 70% 정도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걸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이 리플이 소송에 걸리지 않아서 이 비트와 이더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3배 정도 상승을 했을 때 13,500원까지 올랐을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마이너스 70% 정도 하락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는 한 4,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런데 뭐 비트 이더만큼 상승을 못해서 2배 정도만 상승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2배 가격인 9,000원에서 70% 하락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,700원 정도라고 계산이 돼요. 그런데 또 보수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70%로 감안을 했지만 현재 빠진 것처럼 마이너스 80%를 감안을 한다라면 이것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 보시면 13,500원에서 마이너스 80%까지 가격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의 가격은 2,700원 정도 되는 것이고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2배만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80%가 하락을 했다라면 현재 가격은 1,80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그렇다면 최대로 봤을 때는 한 4,000원 정도 되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,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보시면 2배 상승을 하고 마이너스 70% 감안한 가격이 2,700원이고 그리고 3배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80% 감안을 하면 마찬가지로 2,7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3배 상승하고 마이너스 80% 하락한 가격이나 또 2배 상승하고 마이너스 70% 하락한 가격이나 2,700원으로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소송 종료 시 이 리플의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간다라고 볼 때 대략적으로 한 2,7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2,700원이면 현재 가격이 700원대니까 현재 가격에서 4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2,700원이면 또 누군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너무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에 의한 계산이고 이것이 뭐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논할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때 2018년에는 김푸가 엄청 심했었는데 김푸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배, 3배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 이때 2018년에는 김푸가 당연히 껴있던 가격입니다. 그런데 이 김푸가 껴있던 가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배 정도 상승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이미 김푸가 낀 가격에서 3배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계산을 한 것이니까 이 리플도 이 김푸를 포함하고 계산하는 게 이 계산식 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디까지나 제가 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비트와 이더만큼 상승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 가격 상승이 온다라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 그것을 예상하는데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